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통해 칼로리 소비를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은 단순히 유전이나 체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생활습관, 올바른 식단, 운동법 등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대사량의 개념과 특징은 물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초대사량 높이기 비법을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이 부담되시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1. 기초대사량 BMR1란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소비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며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유지, 세포 재생 등 생명 활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대사량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하루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량으로 신체 에너지 소비의 기본축을 형성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신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값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을 통해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건강과 체력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대사량의 특징. 1.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전체 칼로리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하지 않아도 체내 기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과 같은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비교적 적으며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전반적인 에너지 소모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기초대사량은 나이, 성별, 체중, 키, 근육량,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조절 가능하다. 기초대사량은 단순히 고정된 값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 적절한 식단 관리, 장 건강 유지 등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1. 근육량 증가를 위한 근력 운동. 근육은 신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 하나로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과 같은 대근육군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은 큰 근육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며 전신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2. 단백질 섭취와 음식의 열 효과. 단백질은 소화 및 흡수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6g이며 이 양은 개인의 신체 활동 수준과 대사 상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3. 장내 건강 관리로 대사 최적화. 장내 환경이 건강하면 대사가 활발해지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대사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요거트, 김치, 된장,
바나나, 귀리 같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 보충제를 통해 장내 균형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꾸준한 섭취는 소화 건강과 기초대사량 증진에 기여합니다. 4. 체온 유지와 대사 활성화. 신체 온도는 대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가 느려지지만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면 대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따뜻한 차와 국물을 자주 섭취하여 몸의 체온을 유지하세요. 추운 날씨에는 보온에 신경 쓰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호르몬 균형 유지.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와 셀레늄이 풍부한 해조류, 브라질너트, 계란 등을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코르티솔 과다 분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 유산소 운동과 HIIT 병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은 짧은 시간 내에 대사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식입니다. 강렬한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HIIT는 운동 후에도 대사율이 유지되는 운동 후 과도한 산소 소비 효과를 제공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대사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7. 수분 섭취의 중요성.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부족은 대사율을 느리게 하므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여 신체를 충분히 수화 상태로 유지하세요. 식사 전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화 과정을 돕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8. 일상 속 움직임 늘리기.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은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뜻합니다. 계단 오르기, 서서 일하기, 틈틈이 스트레칭하기와 같은 작은 움직임은 하루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9. 숙면의 중요성. 숙면은 신체가 대사 과정을 조절하고 근육 회복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자기 전 명상이나 따뜻한 차를 통해 숙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신체 대사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마무리. 기초대사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력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소화 건강 관리, 체온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